잠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그 마음부터 살펴봅니다. 요즘은 잠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많은 분들께서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사소한 고민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하루의 컨디션과 기분,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몸이 먼저 알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머리만 대도 곧바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특별히 잠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않고 자다가 중간에 깨거나 새벽녘에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잠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리듬이 변하고 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예전의 잠과 지금의 잠을 계속 비교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못 잘까? 이렇게 자다 몸이 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잠자리는 점점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걱정과 긴장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기 쉽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수록 오히려 잠은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일과 책임의 형태가 바뀌고 가족의 역할도 달라지며 몸의 신호에도 더 자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낮 동안의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삶의 흔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이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버텨야 하는 것,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혹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은 하루를 쉬어가는 시간이자 몸과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잠이 안 오느냐를 따지기보다 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약이나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는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해 볼 수 있는 잠자리 습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미 잘 해오고 계신 부분은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아직 낯선 부분은 천천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을 대하는 태도와 환경은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시간이 잠이 안 와서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을 다시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오르는 그 잠자리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다시 정돈해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은 원래 기다려주는 만큼 가까워지는 친구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달라지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이 말에는 체념처럼 들리는 마음과 함께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는 생각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달라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의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사람의 잠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반복되며 이루어집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 번 잠들면 웬만한 소리에도 깨지 않고 푹 자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시간은 줄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자주 뒤척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깊은 잠을 기준으로 지금의 잠을 평가하게 되면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생각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몸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예전처럼 밤에 한 번에 풀리지 않고 여기저기 남아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의 불편함, 관절의 뻐근함,
소화의 더딤 같은 신체적인 신호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도 쉽게 긴장합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데 몸이 아직 하루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면 잠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 왜 이렇게 뒤척이기만 하지라고 자신을 다그치게 되면 잠자리는 점점 부담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일상의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일의 강도가 줄거나 생활 패턴이 느슨해지신 분도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햇볕을 쬐는 시간도 예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은 여전히 낮과 밤의 구분을 필요로 하는데 활동과 휴식의 경계가 흐려지면 잠의 신호도 함께 흐려지게 됩니다. 낮에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면 밤에도 깊이 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생각의 무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의 내용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둘 떠오릅니다. 낮에는 바쁨 속에 지나쳤던 마음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괜히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성실히 살아온 흔적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생각들을 잠자리에서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면 잠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잠이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인 동시에 이해하고 조정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잠이 예전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히 손 놓고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못 자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잠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살펴보는 일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잠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부분, 즉 잠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큰 결심이나 무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해에서 시작된 변화가 생각보다 편안한 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쉬는 곳이라는 신호를 주는 공간입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용히 누워 눈을 감는 순간 우리 뇌와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잠자리에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과 생각을 함께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자리는 자연스러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자극과 긴장이 섞인 곳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우면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인터넷을 살펴보는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화면 속 소식과 이미지, 알림이 계속 뇌를 자극합니다. 눈은 감아도 마음은 깨어있고 몸은 눕혀있지만 신경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생각하는 곳 혹은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정작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잠자리에서 내일의 계획이나 해야 할 일을 계속 떠올리는 습관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거 해야 하고 저거 준비해야 하고 하루가 끝났음에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잠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은 늦어지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자리를 다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자리는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곳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천천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침대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시간을 잠자리에 들기 전 일정 시간 동안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60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움직임과 말도 줄여 천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를 몸과 뇌에 줍니다. 둘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보면 알림과 화면의 빛이 뇌를 각성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전화, TV, 태블릿 등 화면을 멀리 두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조용한 음악,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셋째, 침대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깊이 몰입하지 않고 흐르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여러 생각으로 복잡해지면 몸도 긴장하게 마련이므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몸과 뇌에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침구와 잠자리 환경도 큰 역할을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가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함 때문에 자주 뒤척이게 되고 잠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방이 너무 덥거나 차가우면 몸은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침구와 조명, 실내 온도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잠은 훨씬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씩 변화를 시도하면서 몸과 뇌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시도하고 또 다음 날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잠자리의 의미는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모이면 침대는 다시 쉬는 곳이라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보내주는 친근한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이 밤잠의 질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이야기할 때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들기 전 1시간의 습관과 상태가 밤잠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몸과 마음이 서서히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전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는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아 잠을 준비하게 되거나 반대로 깨어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깊은 잠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다양한 자극을 받았다면 잠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금씩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조명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 결과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뒤척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신 잠들기 3060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움직임과 소리를 줄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루를 끝내고 이제 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잠을 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 감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를 느린 리듬으로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의 계획이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면서도 그것을 문제로 삼아 깊이 몰입하지 않고 흐르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잠을 준비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심신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루틴입니다.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며 잠을 준비하는 신호가 강화됩니다.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가볍게 씻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현재의 감각으로 가져오면 지나간 생각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의 마지막 1시간 동안의 환경입니다. 방의 조명, 온도, 소음 등을 조절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방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되어 잠이 늦게 오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적당한 온도와 조용한 환경은 몸과 뇌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가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면 작은 교체만으로도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잠들기 전 1시간의 루틴을 강제로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매일 일정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루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몸과 뇌는 점차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여 잠자리는 다시 편안한 쉼터가 됩니다. 50대 이후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들기 전 1시간을 잘 관리하면 잠은 단순히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잠자리에서의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편안한 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낮의 생활이 밤잠을 만듭니다. 숙면은 밤에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의 활동과 습관이 밤잠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과 활동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습니다. 아침 산책이나 창가에서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너무 오래 누워 있거나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이 늦게 오므로 2030분 정도로 짧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낮 활동과 햇볕, 적절한 휴식은 밤에 몸과 뇌가 이제 잠잘 시간임을 인식하게 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떠오르는 생각 다루기.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동안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깊이 몰입하며 마음이 긴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거나 편안한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을 잠시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은 다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적대시하지 않고 다시 친해질 수 있는 친구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낮과 밤의 리듬을 다듬으며 잠들기 전 1시간을 천천히 준비하면 잠은 다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된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잠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